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산 가족들이 화상으로나마 만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화상 상봉에 필요한 장비들을 북에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했던 내용이 처음으로 이행이 되는 건데요. 꽁꽁 얼어붙었던 북미 관계가 인도주의적 사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대형 모니터로나마 남북의 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2005년부터 2년간 7차례에 걸쳐 3,700여 명의 이산 가족이 화상 상봉을 했습니다. 12년간 멈췄던 화상 상봉이 재개될 길이 열렸습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화상 상봉과 관련한 물자, 장비에 대해 대북 제재를 예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와 모니터, 광 케이블 등의 물자를 북한에 반입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원래 있던 장비들은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아 상당 부분 교체하고 수리해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 내용을 토대로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게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 독자 제재가 아직 남아있어 정부는 미국과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상봉을 신청한 이산 가족 13만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5만 5천 명뿐인데 이들의 85%가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는 외신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미사일 단지의 위성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거라는 발언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시설 옆에 차량과 트럭들이 주차돼 있고 2대의 크레인이 서 있는 철로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북한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발견됐다고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10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는 과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위성용 로켓 등을 조립한 적이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소장은 CNN에 열차 환승 지점에서 많은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나 로켓이 열차로 서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운송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 전문가 멜리사 해넘은 열차에 무엇이 실렸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위성 발사가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사흘 연속 실망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Let's see what happens, but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I saw testing. 앞서 미 국무부는 위성 발사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사전 경고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이 로켓 시험 발사나 위성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과 제재 등을 이유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진 모습인데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제 미국 국무부는 아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셈법이 복잡해진 건데 청와대는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 좀 밝힌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미국과 잘 협의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 대북 제재법에는 일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 장비처럼 인도주의적 목적인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 정해진 틀 안에서 하겠다, 제재의 틀 안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산가족 화상 상봉 장비를 보내는 것, 뭐 이런 것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겠죠? 대표적입니다. 또 이제 미군 유해 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 대북 제재법 안에 아예 일체의 물질적 지원이 제재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외를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군부터 이제 정부는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 하지만 이제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나 금강산 관광 같은 거는 이제 다소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돈이 이제 북한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이런 부분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만 보면요. 이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 관광을 취급하는 여행사만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2차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추진하려던 대표적인 사업도 비무장지대 DMZ의 관광이었는데요. 문제는 관광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이런 방안들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의 틈새를 잘 공략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대북 제재 카드는 미국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 조야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제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과 잘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당장 이루어질 듯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참모들에게 밝힌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민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회담 등 다양한 대화의 틀을 통해서 신뢰가 좀 더 회복된 뒤에 금강산 관광 등도 재개가 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간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제 발전이 절박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 메시지였던 건데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지도자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 이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선전 간부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처음 내놓은 메시지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임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강성 부흥과 인민의 행복한 내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분투해 나가자고. 회담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도발 대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더 지켜봐야 한다. 분석이 엇갈립니다.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이례적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수령의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헌신하는 영도자라고 한 겁니다. 과거 북한 체제의 성격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자신이 보통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